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형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월 11일, 일이 3개 겹쳤네요. 왠지 기분 좋습니다. 이런 거 숫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괜히 이럴 때 의미 부여하면서 뭔가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좀 이런 식으로 하루 살면은 좀 재밌다 싶어서 저는 좀 하는 편인데요. 자, 근데 오늘 우리 증시는 뭐 별로 좋았다는 소식을 듣기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7포인트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같은 7포인트가 빠졌습니다만 퍼센티지라면 1.36% 적지 않은 폭으로 빠졌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낙폭을 키워왔기 때문에 내일 장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우려하시는 점이 있다면 특히 뭐 종목에 대한 대응법이 중심이 되겠죠. 저희 센투자플러스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3번 그리고 문자 013-3366-0110 열어놓고 기다리니까요.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는 조금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중공업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반격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양극화 조선업황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더불어서 조선업 탑픽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2012년 조선업은 해양 플랜트, 상선, 그리고 대형 조선사, 중형 조선사, 그리고 한국, 중국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수요 증가와 오일 메이저들의 투자 의지로 해양 플랜트 시장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빅3 조선소들의 안정적인 수주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드릴십 및 FLNG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수주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수주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선박금융축소 그리고 수주 취소 연기 등의 악재가 마무리되는 상반기에는 저가 매수 후 보유하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PBR은 1.2배로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1.1배 수준에 있다는 점, 여전히 저평가 국면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수주 목표 125억 달러는 초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선 시장의 침체 그리고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선박금융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평가가 되는데요. 호주에서는 CPF 20억 달러, 그리고 FPSO선 20억 달러, 육상 모듈 10억 달러,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FPU 15억 달러, 나이지리아에서는 FPSO선 20억 달러 등의 프로젝트에 입찰 중이어서 상반기 중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들릴 전망입니다.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생산 저장 해양 플랜트와 하반기부터 재개될 드릴십 및 LNG선 수주를 고려할 때 2011년과 같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2011년 4분기와 그리고 2012년 실적 상승세가 전망이 됩니다. 2011년 4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3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2천억 정도였는데요. 영업이익률은 6.2%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저수익성 수주분의 건조가 마무리되고 2010년 이후 수주한 수익성 높은 해양 플랜트 건조 비중이 늘어나는 2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 것입니다. 2012년 연간 매출액은 한 13조 9,70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8,81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5,8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인도 예정인 드릴십이 4척에 불과하지만 내년엔 11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인도 예정인 드릴십 매출 인식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외형 성장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액에서는 해양 플랜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돋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중공업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한솔제지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펄프 가격 안정화로 2012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2012년 펄프 가격은 9% 정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최근 시장 펄프 가격은 56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2011년 최고점 대비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펄프 최대 수요처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펄프 가격은 상반기 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연간 평균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약 60달러 하락한 톤당 638달러로 전망이 됩니다.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익률이 7에서 8%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 펄프 증설이 지속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펄프 가격과 OECD 경기 선행지수와의 흐름을 살펴보면 펄프 가격은 대체로 경기의 1, 2분기 후행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 경기 선행지수와 연동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하락 추세는 중국이 먼저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2년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국 등 이머징 국가의 펄프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에 후행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상반기 내 펄프 가격의 바닥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인쇄용지 수익성 개선과 산업용지 특수지 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입니다. 1분기 정도의 펄프 가격 반영 기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2012년 2분기까지는 인쇄용지 부분의 마진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산업용지와 특수지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65%에 달하기 때문에 인쇄용지의 영업이익률 하락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사는 200억 원의 장항 공장에 투자를 해서 가멸 생산 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쇄용지와 전환이 가능한 설비이며 추가 생산되는 물량은 전량 수출할 계획입니다. 가멸지는 인쇄용지 대비 이익률이 높으며 성장성이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솔개발 유상증자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동사가 지분 87.7%를 보유하고 있는 한솔개발이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한솔재지 부담은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자금 조달은 2011년 12월 기준 FRN 5천만 달러 차원 발행 시 2,500만 달러를 증액하여 증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이 약 11억 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오는 1월 말 높은 금리의 사채 차원 발행으로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2012년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20억 원 감소한 약 38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에는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한솔개발 유상증자가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솔재지 목표주가 13,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한국항공우주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2012년 신규 수주 4조 원을 향해 순항 중이다라고 하였는데요. 분기별 실적 개선세는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사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3,32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95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330억 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는 인도로부터 KT1 수주가 지연이 되었고 P3 지체 상금 일회성 비용 발생 등에 대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순이익은 203억 원으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그리고 차입금 상환 등을 통한 금융비용 등의 절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신규 수주는 4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2012년 동사의 신규 수주는 4조 원 이상 기록할 전망인데요. 동사의 기존 가이던스는 이제 3.3조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동사는 1.9조 원, 그리고 기체 부품 1.4조 원 등이 이제 요 가이던스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완제기 수출, 기체 부품 등 추가 신규 수주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수주 급증세에 이제 주목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주가 반등이 조금씩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주가는 최근 1개월간 3.1% 하락하며 시장 대비 1.9%포인트 하회를 하였습니다. 동사의 주가의 횡보 세션 이유는 단기적인 신규 수주 모멘텀 부재, 그리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등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수주 소식이 조금만 전해진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2012년에도 대규모 신규 수주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A를 통한 성장성, 그리고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 급증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주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완제기 수출 및 기체 부품 등의 신규 수주 가능성도 높다는 것도 동사의 주가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레포트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10억 불 정도의 수주가 또 있었다는 뉴스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항공우주의 이제 43,000원의 목표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해안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증권계에서 관심을 두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투자플러스 또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는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샘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 양순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전화 연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세운 메디칼이요. 세운 메디칼이요. 소리가 예. 조금 작고 멀리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운 메디칼이요. 예, 네, 가격과 비중은 얼마 정도에 사셨을까요? 5,480원에 45%요. 45%, 거의 절반 가까이 사셨군요. 예. 자, 세운 메디칼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지금 요즘 테마주 단속으로 인해서 그러는지 음.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요. 네, 테마주들 뭐 대선 테마주다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당국에서 단속을 한다라는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믿으시는 거군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고 네.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자, 이게 뭐 이미 뭐 오를 만한 종목들은 거의 한 10여 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이미 있고 보면은 지금 이거 단속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중간에 이게 손을 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경우야라고 좀 당황스럽기도 할 그러니까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세운 메디칼은 거의 지금 대선 테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테마 관련주로 좀 그렇게 묶여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하,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대선 테마주다 이런 거 하는 종목들 저도 이렇게 가끔 관심도로 쭉 훑어보면은 뭐 유력 대선 후보하고 뭐 같은 대학 같은 과 나온 사람이 뭐 대표다. 뭐 누가 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은 이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그 판단으로 이런 종목들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불안함도 크던데 또 이게 배짱 저는 그런 있으신 분들은 생각입니다. 확 예.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예, 뭐 투자 성향이 다들 다른 법이니까. 자, 그렇다면 세운 메디칼에 대해서 우리 최병원 전문위원께서 과연 어떤 대응법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뭐 힘든 시기가 뭐 잠깐 있겠지만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너무 힘 빠져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뭐 좀 아쉬운 것은 연관성이 있더라도 매수가 들어올 때는 또 화끈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그 복지 정책 쪽에서 이제 노인 복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은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는 그 흐름에 좀 맞춰져 있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또 다시 부각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반대로 지금 같이 이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시장을 엄습할 때 주가가 같이 약세를 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의 흐름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바로 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얼마를 넘어가야 되냐면은 5,500원 정도입니다. 이 5,500원 가격을 넘어가야지만이 추가 돌파가 나올 수 있고 흐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런 요소들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5,500원 돌파를 보시고 거기서 돌파가 안 나오면은 그냥 매도를 하시거나 축소를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새롭게 상승세를 타는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테마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당분간은 테마 종목군이 계속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조 자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은 대형주들은 지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크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요소가 지금은 뭐 글로벌 경기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중소형 종목들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활발할 수 있는데 정치권 테마는 사실 너무 좀 그 황당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이 안 나왔지만은 그 밖에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어차피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저점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좀 더 추이를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가시기 바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운 메디칼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십시오. 자 문자 상담 풀어볼 텐데요. 심택이 첫 번째 종목입니다. 12,400원에 20%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그 요즘 이번 해에 들어서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이제 그 강한 이제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것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심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그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미래 성장에 대한 동력들에 대한 이런 종목들로 보시는 게 맞다고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2012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더욱더 이런 성장 가치주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절실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택의 경우에는 지금 12,400원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다라고 일단은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심택의 그 움직임을 일단은 동향을 살펴본다면은 그 이전에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는 IT 부품주들은 상당히 가파른 상승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심택의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선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다른 동업계에 있는 이제 그 같은 이제 그 업종들이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더라도 심택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또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또 만약에 또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또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보여주었던 매물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큰 자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종목이 맞는 것 같고요. 우선 주가가 한번 밀리기 시작한다면은 일단은 박스권 구간은 한 1,8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의 변동성이라든지 거래량이 일단은 많이 그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이제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좀 단기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행여나 지금 약 한 7개월 이상 동안 그 박스권 트렌드를 깨질 못하고 있는데 그 가격권이 걸리는 자리가 거의 13,300원 정도 구간에서 계속 걸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00원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새로운 레벨 지수 구간대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면 13,3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또 들어가셔도 무방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단기 목표가는 한 15,000원 선으로 한번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두산인프라코입니다. 22,683원에 8%이신데 이거 뭐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사신 모양입니다. 근데 되게 지치신다고 하시네요. 그도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형주도의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금 거래소에 신규 자금이 크게 유입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지금 거의 종목이 지칠 만한 상황을 만들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큰 어떤 이슈가 없는 한은 갑자기 주가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잠깐의 반전 포인트를 잡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당분간은 이런 구도가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반등 포인트가 잡힐 때 거기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일정 부분만 매도를 하고 다시 좀 대기 상태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좀 더 강력한 반전이 필요한 상태고요. 조금 더 강한 반전 포인트가 잡힌다면은 그 다음에는 추가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중에 이제 좀 거래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돌파가 좀 나오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면 추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반등 포인트가 예상대로 추가로 잡히면은 약 25,500원에서 21,000원 사이 정도에서 추가분만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진행을 지켜보신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은 그 중대형주들은 큰 재미를 보기가 좀 어려운 구간에 있는 관계로
조금 탄력이 좋고 그다음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안 나온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쿼스 5,550원에 15%입니다. 네, 우선은 유비쿼스는 그 LT망에 지금 제가 그 이전부터 이제 강조드렸던 게 있는데 바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종목들만을 지금 2012년도에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LT망이 이제 본격화 이제 망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깔리는 이런 본격화 양상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유비쿼스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우리가 통신사로 알고 있었던 것은 뭐 SKT나 아니면 뭐 SK텔레콤 그리고 2인자라고 알려져 있던 이런 LGU+. 지금 LGU+는 이제 그 순위권 계속 2순위권에 있다가 이제는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해에 들어서부터 이제 LT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수혜도 이제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비쿼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5,500원 가격이시라면은 최근 1월 5일 날에 갑자기 주가 급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딱 고점 구간에서 딱 잡히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고점이 걸렸던 자리는 그 이전부터 계속 넘나들기가 힘들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한 5,600원 선인데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이라는 것이 터지면서 일단은 그 이전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매도할 수 있는 구간대를 이제 만들어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구간대에 대한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은 천천히 실적적인 부분들로 소화를 할 것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밀려가지고 좀 많이 심란해할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요. 우선은 지금 매수 구간대를 좀 잘못 잡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급하게 손절을 단행하실 자리는 아니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우선은 주가는 4,600원 구간대에서는 한번 지지력을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막 밀린다고 해서 뭐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이제 한 4,600원을 한 마지노선을 한번 보고 또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오히려 이쪽 구간대에 내려온다면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들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5,600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단기 목표가는 사실상 그렇게 높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6,4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통신주들도 근데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침체에 대한 이런 분위기에 많이 편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통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유비쿼스도 같이 한번 움직일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좀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영화학 볼까요? 5,960원에 20%입니다. 삼영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 투자자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패턴인데요. 사실 이런 패턴들이 장이 좋고 흐름이 강할 때는 굉장히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라는 게 어떤 형태냐면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박스권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같은 구간 내에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이전에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거든요. 사실 정석적인 흐름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나무랄 바 없이 좋은 주식이고 또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장기간 투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면에서 탄력적인 부분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정체 상태를 보면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고점 박스권을 뚫고 가는데 장이 나쁠 때는 이런 종목들이 빠져버리기가 쉬운 상황이죠. 또 특히 화학주들이 지금 최근에 상황들이 별로 안 좋고 오늘 또 금호석유 화학이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점 이탈이 나왔을 때는 위험 관리를 원론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다시 반등 포인트가 잡히면서 5,500원권을 지지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격을 또 다시 거래를 터뜨리면서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장기간 이어나가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하셔서 깨고 내려가면 위험 관리 하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지금 현재로선 6,300~400원 정도에서 저항이 아직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는 쪽으로 그렇게 좀 기준을 잡아드리고 싶네요.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받아봐야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때 뭐 새해 들어서 좋은 일 많이 생기셨습니까? 열흘도 넘게 근데 지났는데. 괜찮았는데 오늘 금호석유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금호석유 때문에요? 네네, 갑자기 그렇게 많이 떨어져 갖고요. 안 그래도 지금 금호석유 여쭤보신 분이 한 두어 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따가 봐주시면 시간이 너무 허락하면은 금호석유에 대해서도 저희 풀려고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따가 한번 지금 그 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센투자 플러스 이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예. 자, 그럼 지금은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좀 열심히 풀어볼까요? 보고 있습니다. 2%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매일같이 제 얼굴 보기 좀 지겹진 않으시고요. 아니요, 너무 잘생기셔갖고요. 예. 그리고 그냥 너무 아주 잘나셔갖고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의견은 저희 그 회사 홈페이지에다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아니, 농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꼭 올려드릴게요. 예, 아유, 진짜로 올리시려고. 아니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잘은 못해도요. 예. 그냥 떠듬떠듬이요. 근데 정작 온라인은 글 보면은 뭐 매일같이 봐서 지겨워요. 뭐 다른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글이면 큰일 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글은 안 올리죠. 예. 하여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종목을 한번 풀어드릴까요? 컴투스를요, 며칠 전에 샀거든요. 컴투스. 예. 네, 하도 좋다고 해서 음. 샀는데 지금 제가 사고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조금,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제가 하도 이만- 좋다 그래서 사면은 산 이후에 좀 네.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네. 이미 좋으니까. 24,700원에 10% 네. 샀거든요. 24,700원에 10%. 네, 네. 제가 사고도 조금 올랐었는데 욕심을 조금 부렸나 봐요. 그냥 단타로 그냥 바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예. 근데 뭐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좋다 그래서 샀더니 내가 산 다음에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는 건 아마 거의 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겪는 투자 패턴일 듯 근데 싶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손실이 나더라고요. 예. 차라리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이제 좀 한 명도 좋아질 나을 것이 것 좀 같아요. 확실한 종목을 미리 발굴해서 용기를 갖고 선취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예. 자, 그럼 컴투스에 대해서는 일단 그럼 원금 회복 등등이 가장 궁금하신 거겠군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 기간이 얼마큼 들고 가야 될까 하고요. 투자 기간. 네, 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좀 이 주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손절하실 그 각오도 돼 있으십니까? 손절은 근데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제가요. 손절은. 될 때까지 버티시는 그런. 네, 예. 좀 알겠습니다. 참는 그런 손절하고 나오면 그것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아하,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양순모 전문가께서 컴투스의 기업에 대한 전망과 주가의 흐름 그리고 원금 회복까지 과연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우선은 뭐 원금 회복은 금방 내일이라도 바로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부분을 보면요.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이제 그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아니면 바로 오후장에는 막 정말 나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매매 스타일 자체가 이제 무조건 수익 날 때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이런 관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쁜 그 판단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 자체가 1월 달에는 좀 순조롭게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2월 한 중순부터는 좀 시장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발에 대한 이제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에 지금 장중에도 악성 루머라든지
이런 루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어떠한 루머에도 이렇게 시장이 기초 체력 없이 쭉쭉쭉쭉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체력이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시장이 무너진다면 종목들마저도 그렇게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없고 이렇게 투자 심리도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투스의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폰 시장이 일단은 그 확대되고 또 보편화되면서 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런 선도 업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게임 시장이 또 활성화가 또 되다 보니까 또 경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치열해졌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그 기업의 내용은 나쁘지는 않지만요. 아직 회사에 대한 그리고 전망은 좋지만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가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뚜렷이 성장성이 이제 보여줄 것은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무상으로는 뚜렷한 개선책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성장 가치라든지 또 미래 전망성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단기보다는 중기 그리고 또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단기에 대한 매매보다는 오히려 손절가가 이탈되면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전망성이 좀 뚜렷한 종목들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올 것 같고요. 우선은 단기 목표가는 제가 28,0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도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주가가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선은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3,000원 이하의 가격을 준다면 한 번 더 매수를 잡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매수가 기준으로는 좀 고가권에 좀 잡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박스권 트렌드를 좀 잡고 한 23,000원 구간대에 온다면은 한번 여기서는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000원 구간대에 오면은 한 비중 한 5% 정도 더 늘려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처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도 분명히 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21,500원을 좀 이탈을 한다면은 좀 비중을 전량 다 이제 매도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한 비중 축소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JW 중외 신약입니다. JW 중외 신약이요. 12,750원에 50%입니다. 자, JW 중외 신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제약 업종들이나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최근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개별 종목별로도 뭔가 좀 호재성 내용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반등세를 타는 모습인데 제 판단에는 당분간은 이런 구도는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눌림목을 준 다음에 다시 오른다든가 이런 식의 진행이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2,750원이시면 오늘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신 거거든요. 이런 대응은 항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만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중외 신약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조정을 여기까지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N자 형태의 하락이 나왔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반등 포인트를 잡기 시작해서 오르기 시작한 게 12월 중순이고요. 그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오른 게 6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연속 급등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막 불 붙인 듯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 자체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뽑혀져 나오는 것은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시세가 폭발하는 상황이고 오버슈팅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셔버린 거거든요. 종목이 아무리 강하고 흐름이 강해도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항상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공략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 하지만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다음에 저가의 일정 부분 내려온 다음에 아마 제가 예상하기는 한 11,5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바닥을 좀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도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1,500원에 매수를 했다라는 것과 12,700원에 매수를 했다는 것과는 이 종목이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체감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사시더라도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는 아직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나중에 많이 내려오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바닥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라이콤입니다. 15,450원에 20%입니다. 네, 우선 이라이콤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계속해서 핸드폰 부품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라이콤도 핸드폰 부품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가의 추이를 보면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가, 12월 달에 이제 고가가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이 고가 기준으로부터 계속해서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패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매수 전망은 상당히 괜찮게는 보고는 있지만 현재 그 매수가가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하에 우선은 주가가 제가 설정해드리는 가격이 이탈이 된다면은 저는 좀 매도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3,800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그 추세선을 돌파를 하려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되밀려가지고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주가의 방향은 불보듯 뻔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 매물에 대한 압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다시 뒤에 밀릴 수 있는 패턴도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기간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조만간 여기 다시 한번 여기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걸 고점과 고점을 잇는 걸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 추세선을 이제 15,000원 정도라고 이제 잡아드릴게요. 이제 매수가 구간이신데 이 매수가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터치를 하고 다시 되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점 구간에서는 내가 잘못 잡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오히려 그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대에서 좀 바운딩이 좀 나와주는 자리 한 13,800원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주가가 계속 지지되고 혹은 요 구간대를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화 한 통 더 바로 받아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SK 해양조선님. 네, STS 조선해양이요. 예. 예. 사진가격과 비중은요?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샀고 예. 8월 달에. 비중이 얼마에 15%예요. 사셨어요? 얼마에? 25,600원이에요. 25,600원? 예. 예, 25,600원. 자, 그럼 한 얼마큼이나 사셨습니까? 25%예요. 25%. 야, 4분의 1 사셨군요. 예. 요즘 뭐 조선이다, 해운이다 좀 좋지 않다는 소식들도 계속 들리는데 걱정은 좀 되시겠습니다. 그래도. 예. 예. 자, 저희가 그럼 그걸 놓치가지고. 예. 자, 그럼 이제 뭐 적절히 이제 팔만한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그러면 이거 한 어느 정도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런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될까요? 예. 예. 또 특별히 주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하십시오. 이 STS 조선해양에 아니 대해서. 그게 언제쯤 올라갈란가 좀 싶어가지고 예. 예. 언제쯤 너무 많이 올라가는지. 빠져가지고. 예. 마음이 좀 급하시군요, 지금. 그래 돈은 급한 돈은 아닌데 그래도 그 올라갈 수만 있으면 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있는데 예. 예. 올라가기만 한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그 최병원 전문가께서 STS 조선해양 뭐 급하지 않은 돈이라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자, 올라만 간다면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에 딱 맞춰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거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을 때 과거에 종목이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냐면 LG 디스플레이였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2만 원 아래로 깨지면서 17,000원대까지 순식간에 주가가 떨어졌고 그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도대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전화 통화였었는데요. 그때 제가 답을 드리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떨어질 겁니다. 반등 포인트가 잡힐 것입니다. 하지만은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는 형태보다는 서서히 올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의 진행이 약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진행을 보시면은 26,800원에서 이제 박스권을 넘어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보시다시피 중대형주들은요, 무한정 계속 빠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업황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반등 자체를 받는 것도 그렇게 쉽게 한 번에 올라오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여기서 순간적인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이상 가격을 더 깨고 내려가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만큼 또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하지만은 LG 디스플레이처럼 반등 자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돌아서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등 자체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상당히 헷갈리게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주 급한 돈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어차피 거래소는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태고 또 코스닥 시장도 지금 테마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별로 큰 재미를 못 보거나 아니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이 종목을 그대로 보유를 좀 하신다면은 대응이 차라리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교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테마를 거래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면을 좀 감안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종목을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고 여유를 가지신다면은 아마 주가의 반등은 서서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보유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차 바이오엔 볼까요? 며칠 전에도 여쭤보셨는데 좀 관심이 좀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700원에 20%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번 2012년도 해부터는 뭐 바이오 관련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US 케어 관련주들 결국에는 이제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쪽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2008년도 때에는 뭐 임상 승인이다 아니면 임상 허가다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혹은 또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롤러코스터 그 차트를 많이 그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허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전에는 기대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약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실용화가 되면서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바로 주가에 영향을 받쳐줄 것이다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는 뭐 KTNG에서도 뭐 특허를 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뿐만 아니라 또 대기업인 또 삼성그룹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들 쪽에 이제 뭐 진출을 이제 또 선언한 것만큼 그만큼 아직까지는 바이오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장성도 제가 강조해드린 것처럼 성장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에서는 고점, 고점, 고점을 계속해서 이제 맞으면서 추세선에서 계속 걸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추세선에서 한번 걸리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그거를 바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는 주가가 고점 맞고 밀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조정을 좀 보인 이후에 다시 그 구간대를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결국에도 이것도 테마로 좀 묶여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좀 같이 이제 쓸려서 이제 좀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추세선도
다른 테마에 대한 또 수급에 대한 힘으로 끌고 올라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추세선도 그냥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한다면은 저는 이 적정 주가는 한 18,000에서 한 19,000원 선 이상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지금 주가에 대한 신용 비율을 보면은 약 한 5.21%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 비율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매물에 대한 압박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붙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껑충껑충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신용에 대한 물량들은 일단은 영향권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래는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은 오히려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좀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만약에 이제 들어가신 12,700원에 좀 들어가고 계신데 네. 저는 이거 단기 손절가는 한 11,000원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좀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성룡광전 투자 보겠습니다. 말씀을 딱 끊으신 듯 해가지고 제가 좀 받았는데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 성룡광전 투자 1,950원에 30%입니다. 자, 성균광전 투자는 모처럼 많이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어요. 사실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매수가가 높으실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 매수가, 참 최근 주가 형태에서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나마 다행이신데 싶고요. 이 차이나 관련주들은 사실 좀 지금 시장에서의 시각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주가의 상한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해준 건 사실이지만은 아직은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이 여전히 투자자들의 시각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좀 종목에 대해서 한이 맺힌 상태가 아니다라면은 저는요, 반등 포인트가 추가로 좀 잡힐 때 차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저항 라인이 예상되는 시점이 2,100원에서 2,150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각 정도에는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조금 더 추이를 보신 다음에 그래도 매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인다면은 재차 한번 공략을 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전화 연결을 아마 끝으로 하게 될 듯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자, 일단 전화 연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고 투자도 꼭 성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지금 어떤 종목인지 일단은 좀 빨리 좀 질문을. 삼성생명요. 예, 삼성생명. 95,000원에 30%요. 네, 95,000원에 30%. 궁금하신 점은 뭘까요? 예, 11만 원대부터 한 10%씩 10%씩 이렇게 비중을 확대가 왔는데요. 네. 계속해서 지금 하향 곡선을 자꾸 끊는데 예. 지금이라도 손절을 더 해야 될 건지 한 40%에서 한 10%는 더 손절을 했는데 네. 지금도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양순모 전문가께서 답변을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그 삼성생명 이 회사 내용만 본다면은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빵빵한 계열사 속에 일단 속해 있다는 것도 일단은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삼성생명에 대한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좀 성장성은 좀 제한되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영업이익도 지금 뭐 가파르게 좀 많이 축소가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을 때 비중을 조금씩 담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저가를 만드는 패턴에서 계속 저가 매수를 한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또 밑빠진독의 그 물붓기라는 형식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 많고 견고한 또 신계약권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뭐 금융 이런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 대한 이런 손실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여기에 또 가징금이라든지 아니면 비경상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었기 때문에 영업적인 이익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메리트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저주한 일단 매각 차익에 대한 이런 실현 부분도 분명 한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요. 방금 전에 제가 빵빵한 계열사 속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일단은 장점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유 계열사 일단 지분 가치 대부분 상당히 저평가되어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영업적인 부분이 아닌 또 견고한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주가의 위치인데요. 지금 박스권 하단인 요 8만 원 구간대를 지키고 있으나 이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비록 지금 지금 바로 이게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장이 상승장이 아니라 또 하락장인 만큼 네. 또 역배열 종목은 가급적 피하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생명을 끝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최병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월 11일 2012년 들어서 둘째 주도 벌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장세 잘 마무리해 줄 기원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